여기다 이제 그 열을 갖다가 수백 도의 열을 전달하게 되면은 간암이 이제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열 치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나 CT로 간암을 포착해서 간암 내는 있던 주사바늘 통해서 이제 그 저희가 고열을 갖다가 주입해 갖고 간암을 이제 파괴하는 수술인데, 이제 이거 이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계점이 있는 게, 크기가 대개 한 3cm 이하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1개 내지 3개 정도. 너무 많아서 이 뭐 한 이거 이렇게 되는 걸 갖다 고주파로 다 태워버리게 되면은 남아있는 그 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고주파열 치료 때문에도 환자분이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숫자도 제한이 되고 크기도 한 3cm 이하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사진인데요. 지금 이 환자는 이제 간의 가운데에 표면에 있는데, 이런 분도 고주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주파는 간의 그 심부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있어서 태워야지, 이 하는데 이게 표면에 있게 되면은 이 고주파로 태우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건 태우면 이게 터지게 되거든요. 터지게 되면은 간암세포가 뱃속에 확 다 퍼져버려서 이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더 간암을 뱃속에 퍼뜨리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표면에 이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표면에 이런 거는 역시 수술을 갖다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간동맥 화학 색전술인데, 이제 간암을 먹여 살리는 그 간 동맥을 이제 선택해서 이 항암 약물을 갖다 주입하고, 하얗게 이제 아까 그 착색이 됐죠, CT에 그 리필한 약물을 뿌려갖고 이 동맥을 이제 그 암을 썩히는 방법인데, 예, 여기 이제 그림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고 대개 입원을 한 3, 4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날이나 아침에 입원하셔서 이 허벅지를 통해서 이제 그 혈관을 갖다가 찾아서 쭉 카테터를 넣어서 간암 동맥까지 입구까지 들어가서 간암을 찾아서 거기다 이제 항암제를 주입하는 게 그런 방법이죠. 이 방법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한데, 대신에 이 방법의 또 단점은 사이즈가 큰 거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한 10cm가 넘는데, 이렇게 큰 그 간암은 이 큰 간암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항암제도, 사이즈가 작은 간암은 항암제를 조금만 주입해도 이제 그 죽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큰 덩어리의 간암은 항암제도 굉장히 많이 주입해야 되고, 또 이 환자분한테 충격이 많이 가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맥 색전술을 하더라도 썩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한 40%, 50%.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간암 덩어리일 때는 대개는 이제 수술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간의 가운데에 있는데, 간동맥 색전술은 사이즈가 너무 커도 크게 그 기대 효과가 이제 작은 것도 못하고, 또 간암이 이렇게 표면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동맥 색전술에 썩히지만은 일부 표면에 있는 거는 이 뱃속에 있는 그 장감막이란 그 장기가 들러붙어서 또 새로운 혈액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간암이나 사이즈가 너무 큰 거는 이 간동맥 색전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식 수술이 남았는데요. 간이식 수술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간암도 치료할 수가 있고, 간을 통째로 다 떼내고 새로운 그 건강한 우리가 이제 대체해주기 때문에 이 간경화도 치료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암은 먼저 간경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 생기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경화 있는 환자한테 간암을 우리가 떼어내고, 경과를 관찰할 때 그 간암은 치료가 됐습니다만은 남아있는 환자의 간경화가 있는 간에 또 이 간암이 생길 확률이 한 40~50%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씩 평생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간암을 떼어내는 환자를 저희가 쭉 이제 외래 오시에서 진찰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새로운 간암이 이 남아있는 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은 간암을 포함해서 이 간 경화까지 있는 간까지 다 떼어내게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점은 이 간암도 치료하고 간 경화가 있는 간도 다 떼어내버리고 통째로 떼어내고 새로운 건강한 간을 갖다가 우리가 심어주기 때문에 이 새로운 건강한 간은 간 경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간암에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간암과 간 경화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가 이식이 이제 간이식의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간이식의 큰 단점의 하나가 뭐든지 초기가 아니고 일단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뭐든지 다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암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 위암 때는 수술하게 되면 뭐 요즘은 뭐 95%가 다 완치되는 거 마찬가지로 간암도 마찬가지예요. 간암도 그러니까 초기는 제가 1cm, 그러니까 크기가 한 개일 때는 5cm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간암이 있을 때는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사이즈가 뭐 한 10cm, 15cm 되는 간암 환자들 이식이 있을 때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럼 간을 다 떼어내고 새로운 간이 들어가는데 왜 간암이 재발하느냐? 근데 간암이 이 간 이식했을 때 재발할 때는 이 새로운 게 들어간 간에도 생깁니다. 50%가. 그 다음에 다른데 뭐 폐나 뼈 이런 데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간암 세포가 이 간에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세포가 이제 피를 따라서 혈류를 따라서 돌고 있어요. 세포 자체가. 그래서 이식을 해서 이제 간을 떼어내게 되면은 간에 있는 암세포는 다 제거가 됐지만은 우리 몸에 이제 피를 따라서 혈류를 따라서 돌고 있는 간 암세포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식한 간 자체가 이게 내게 아니고 남의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걸 쫓아내려고 하는 이 면역 기능이 꼭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 면역 기능을 우리가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부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걸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제를 이제 평생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들어간 간은 이제 거부 반응을 피해서 잘 살 수가 있는데 대신에 면역 방어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 몸속에 돌고 있는 피 속에 돌고 있는 간암세포가 우리 면역 방어 기능 때문에 다 이제 퇴치가 되고 문제가 없는데 이식을 받고 나서 이 면역 억제제를 갖다 복용하는 환자들은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평상시 괜찮은 면역 억제를 안 복용하는 환자들은 문제가 없는 그러한 간암세포도 이 간암을 재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암의 재발이 간에 생길 수도 있고 새로 이식된 간에 또는 여러 가지 전신에든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내사자 장기 굉장히 작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간식도 받고 많이 하는데 가서 이제 이식 받으신 분을 보시게 되면은 간암 덩어리가 한 20cm 큰 그런 덩어리도 그다음에 이제 간암이 많이 진행되면 혈관 안으로 이제 간암이 막 자라 들어와요. 이제 그런 거는 절대로 이식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식하시게 되면 되게 한 서너 달 내로 다 재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가서 이식들을 많이 받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돌아오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재발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간암에서 간이식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최소한도 한 2년 이상은 간암이 재발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조건을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간이식의 적응 대상되는 환자분들은 꼭 간경화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간경화가 없는 정상적인 간에 생기는 간암은 간이 좋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경화가 없는 간은 제가 70%까지 잘라내더라도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간경화 있는 건 많이 잘라내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절제 잘라낸 수술에 굉장히 제한점을 받고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이 간이식을 받는 분은 정상적인 간경화가 없이 정상적인 간에서 간암이 있는 분은 절대로 이식술을 받으시면 안 되고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간경화들이 많이 망가져서 절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분은 이제 이식의 적응 대상이 되고 대신에 제일 좋은 거는 초기 간암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암의 개수가 한 개일 경우에는 크기가 이제 5cm 이상이 되고, 때로는 이제 두 개, 세 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는 세 개를 안 넘으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3cm 이하일 때, 이 세 개가 있으면 제일 큰 3cm 이하일 때는 이것도 이제 경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더라도 한 15%는 결국은 재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수술 때 이 시간이 되면은 대개 3년 내에 이제 100% 재발하게 되는데, 3년이 지나면 대개는 이제 그때는 재발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조기 하시더라도 한 85%는 완치가 되고 나머지 15%는 몇 달 내에 재발할 수도 있고 또는 한 3년 내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아무리 이 수술하기 전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운명에 맡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간 이식을 받으시려면 간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간 경화가 같이 있고, 그런데 초기 간암일 때, 다시 말씀드려서 개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5cm 이하, 개수가 3개까지인 경우에는 3cm 이하.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게 되면 환자분의 매일에서 이제 그러시죠. 사실 이렇게 간 경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간암이 초기 단계를 지났다 하더라도 사실 남아있는 치료 방법은 이식밖에 없으면은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지푸라기도 자꾸 심장이 가기 때문에 10%의 가능성이 1할밖에 안 되도록 꼭 하시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회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저렇게 돼 있지만은 간암의 크기가 한 개일 때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7cm까지도 저희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암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숫자가 5개까지는 저희가 이제 허용을 하고, 5개일 때 제일 큰 게 직경이 한 5cm 이하, 그때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대개 한 50% 이상의 재발을 이제 보셔야 된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한 40~50%의 완치율도 상당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암 이식을 받는 환자의 대상을 조금 좀 넓히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 정상적인 분의 CT 사진인데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간이 크게 삼각형으로 이제 상복을 차지하고 있고 비장인데, 이제 간 경화랑은 이제 간이 굳는 거죠. 경화랑은 딱딱하게 굳는 거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면 간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장에 있는 피는 이제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 딱딱하게 이제 굳게 되면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 크기는 줄어들게 되고, 비장에 있는 피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비장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지금 비장이 이 사이즈가 요만하고 간이 큰데, 간 경화가 이제 오게 되면은 지금 간 사이즈가 꽉꽉꽉 찬데 이게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장이 요만했던 게 피가 못 들어가니까 저항 때문에 이게 팡팡하게 이제 비장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배에 이제 물도 차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제 경화가 있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간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그 경화 때문에 줄어들고 비장이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커먼 게 간암입니다. 원래 이제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색전을 안 했기 때문에 하얀 물질이 안 들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건 사이즈가 지금 한 개에다가 이게 사이즈가 지금 많아봐야 한 3cm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식을 받으시면 간 경화도 치료될 수 있고 간암도 완치될 확률이 한 85%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 말고도 우리가 이제 간 이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건데, 제일 간암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가족력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서 이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고 본인이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일 때에는 이 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족력이 있으면서 본인이 B형, C형 간염 보균자일 때에는 아예 초기부터 간 이식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초기에 수술을 하시더라도
한 15% 정도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간경화란 거는 자꾸 진행이 되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경화를 이 원성으로 돌이키는 그런 조건장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경화는 조금씩 자꾸 평생을 하면서 나빠지는 거고, 간경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간암이 생길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든지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다 안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가 이 환자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오신 분인데, 지금 이제 CT 이제 많이 보셔서 좀 익숙해지죠, 눈에. CT 보시게 되면 이제 간이 이제 있고, 간이 비교적 그렇게 많이 꽉 차고 매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비교적 괜찮죠. 비장보다 훨씬 크죠, 간 사이즈가. 여기 보시게 되면 간 왼쪽에 하얀 그 물질인데, 이게 이제 그 색전을 해갖고요. 간동맥 색전술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색전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사이즈 한 0.5cm 정도 그거밖에 안 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금 표면이 우두드러한 게 좀 간경화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표면이 우두드러해서. 근데 이번은 부모님이 그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기 이식을 좀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뭐 간 기능 상태도 너무 좋고, 예, 색전 치료 잘 되고 해서 이제 그냥 지내시겠다 그래서 지내셨는데, 8개월 후에 이번이 이제 그때 왼쪽에 이제 간암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치료가 잘 됐습니다. 완치가 됐는데, 지금 오른쪽에 시커먼 게 또 생겼어요. 이건 더 크게 생겼죠. 그래서 이 지난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새로운 게 생기고, 이제 간암이 이제 또 반대쪽에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다시 또 이제 간동맥 색전술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간동맥 색전술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하얀 게 잘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색전술이 잘 안 돼요. 이 하얗게 들어가지가 않고 시꺼먼 부분이 거의 그대로 다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색전술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문적인 조금 그 의학 그런 소견인데, 이 간의 혈관에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문맥이란 혈관에. 그래서 이렇게 문맥의 혈관에 뿌리게 되게 되면 이식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발률이 거의 한 7, 80% 됐는데, 이 환자는 결국은 그래서 이 이식을 못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후로 한 7, 8개월 후에 간암이 온몸에 다, 이 건간에 다 퍼져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이식의 기회를 이제 놓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염 B형이나 C형 간염 복균자가 간 경화가 있어서 이제 간 기능이 여유롭지 못하거나, 한 개가 아니고 다발성으로 이제 간암이 여러 개 생겨서 이 잘라내는 절제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초기에 간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초기에 간수술을 받는 것이 좋고, 특히 이제 그 가족력이 있는 환자한테서는 간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 뭐 색전투 등이 가능한 초기 단계라도 그 간암은 치료가 잘 됐지만은 남아있는 다른 부위 그 간 경화가 있는 간에 새로운 간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식을 고려해 보는 게 아주 그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쭉 치료하는데, 저희 병원 이제 아시겠지만 설화산병원은 이제 1989년에 이제 저희 개원을 해갖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뭐 간 절제 수술 1년에 300예 이상 간 절제 수술 하는 그런 그 병원은 전 세계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간암을 자르는 수술을 한 300명 이상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은 저희가 1년에 한 60명에서 금년에 한 300명 이상 하지만, 이제 거기는 주로 이제 간 경화 환자가 주로 대부분인데, 간암 환자들 간 수술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70명 정도.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다른 병원하고 이제 비교한 건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은 그 타 병원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이상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는 간암이 생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B형, C형 간염 보균자가 아니고, 이 음주를 습관화하신 분 아니신 분은 간암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 본인들께서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일 경우에는 그거는 그 보균자가 아닌 분보다도 간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배라 그러면 그 숫자를 기억하셔서 또 건강염려증에 걸릴 확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몇 배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B형 시장 간염 보균자는 최소한도 1년에 2번은 꼭 병원에 가셔서 증세가 없을 때에, 혹 증세가 없을 때에 초음파하고 AFP라는 그 간암 수치를 체크하셔서 조기 진단을 받으셔야만 치료할 수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은 한 80%가 망가져 나왔더라도 증세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몸에 10cm 이상의 큰 그 간암이 자라고 있을 때도 본인이 전혀 못 느끼시면서 이 간암을 갖다가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조기에 진단을 꼭 받으시는 게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